자, 뿌리문화로 알 수 있는 대저선의 실체 제3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알래스카인데 이 1935년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예요. 근데 이 채색을 해가지고 멀리서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금도 나오고 금,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킹크랩도 나오고 연어도 나오고 고래도 나오고 철도 부소를 해가지고 막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이죠. 만주사변도 내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왜 만주사변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일본 놈들이 만주사변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알래스카의 생활상을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서양인들이 이렇게 건설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생업에 종사를 해요. 바로 외인들도 있고 우리 한민족 통틀어서 에스키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키모도 있었고 여러 인종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해를 표시하지만은 이게 바로 우길승천기로 나중에 되죠. 우길승천은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베링 해협이에요. 베링 해협. 1836년도에 베링 해협으로 붙이잖아요. 그 전에는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 베링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강의에도 밝혔지만 1701년도에 사망합니다. 백과사전을 보면. 근데 130년이 넘어서 베링이 발견했다 해가지고 베링 해협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세계사 조작의 표본이란 말이죠. 표본. 자, 지금 요 인류 이동 경로가 나와요. 이 아프리카부터 13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알류산 열도를 타고 어떤 사람이 베링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베링 해협이 있었어요. 해협 자체가 없는데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사예요. 세계사.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 자, 여기가 아메리카예요.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지각 변동위에서 이 아메리카 북미 대륙은 옛날 아시아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남미 대륙이 떨어져 있었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방금 알래스카 부분은 베링 해협 부분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찾아낸 건데요. 2010년도에 그 미국 보스턴에 가면 아메리카 윙 MFA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수만 점의 유물을 가지고 있어요.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유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유물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다라는 걸 확증하고 또 학자들이 DNA상 검사를 해보니까 한민족 100%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 향이 있고 주전자가 있고 여기에 찻잔들이 있어요. 스푼이 있어요. 스푼. 태고 쪽부터 이 지역에서 아메리카 지역에서 우리의 생활 양식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임진왜란 때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기에 임진왜란은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서구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서구를 통틀어서 양키라고 그러는데 애놈도 여기 있습니다. 애놈도 있지만 양키들이요 다 자기들이 그려놨어. 이게 서구에서 그때 당시 침략할 때게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딱 모여서 성전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조선 안악내들 이 그림 그 신윤복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 봤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대학에 1800여 점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신윤복이라든지 김홍도라든지. 근데 안 내놓잖아요. 자, 여기 그 미국 지인이 보내줘서 왔는데 이 조선 안악내가 여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폭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입니까? 이게 중국 대륙에 있어요, 이게?
이 신윤복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엄청 많아요. 이쪽에 산 사람은 여기 와서 하고 이쪽에 산 사람은 여기 와서 한 거 다 그려놨어요. 자, 이런 그림을 봤을 때에 우리는 뭔가 역사가 조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조선의 실체로 이제 접근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서 가지고 그림만 보여주면은 거짓말이다, 합성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681년도 숙종 때부터 1763년도 영조 때까지의 그 성호사설을 이익이라는 사람이 직방애기로 발문을 했는데, 직방애기 발문을 했는데 그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740년경에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책을 이제 제자들하고 문답 형식이라든가 또 어떤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것을 책으로 엮어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조선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자사자, 우리 중영을 쓴 사람을 자사라고 그러죠. 자사자가 땅에 대해 말하기를 하해, 이게 지구의 형질을 얘기합니다. 하해, 물하자 바다의 자, 물과 바다만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구는 바로 물과 바닷물로 엮어진다. 그래서 지구의 형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걷어도 새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다가 육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가 바다를 감싸 안고 있다는 말이다. 깊고 큰 바다 밖이라도 물에는 반드시 바닥이 있고 바닥이란 모두 땅이니 하해를 거두어 싣고 있어도 새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지구를 갖다가 지금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북극이 경주에서 지상 18도에 있고 북쪽으로 250리를 더 가면 북극이 지상 19도가 되며 개평에 이르러서는 북이 42도가 된다. 좀 이따 이 2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주석을 하자면은 이 말은 곧 2도를 설명한 것이거든요. 2도. 그러면 아시아 총설에 의하면 남으로는 북이 18도에 경주에서부터 북이 45도인 개평까지 걸쳐 있어서 남북으로 24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는 약 6천리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아시아에 있는 조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그러니까 18도에서 42도 사이에 경주에서부터 개평까지 이 직방거리 남북으로 6천리를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경주에서 보이는 남계성은 그 남쪽에 경계를 두고 있는 별을 얘기하죠. 남계성이 개평에서, 이게 북이 42도에 개평이 있는데 개평에서 보이는 북계성이 경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왜? 지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생각해 중국의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서 그 차이가 매우 현격하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와 제주 대한민국으로 비교하면 전혀 안 맞는 게 여기서 나와요. 청주와 제주 등 북쪽 지역의 바다가 이것 때문에 아래로 쏟아져서 북쪽 바다가 마르거나 남쪽 바다가 더 늘어난 적이 없으니 이것으로도 지구가 모두 하늘을 2로 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청주, 제주, 자 북쪽 바닷물, 여기가 북극해 아닙니까? 북쪽 바닷물,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주하고 제주가.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청주는 여가 있고 제주는 요 밑에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맞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역사계. 그러면 그 애율학이 지었던 직방 얘기를 살펴보면은 대서양은 지극히 커서 끝이 없으므로 서국, 지금은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서국에서도 태양 너머에 땅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100여 년 전 대신 강룡, 이 강룡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 1740년경을 놓고 보면 100여 년 전이다. 1492년이니까 콜럼버스라고 해요. 우리가 해석하기로 콜럼버스. 강룡이라는 자가 동양의 대륙을 찾아 도착하였고 또 묵와란,
우리는 이제 그 마젤란으로 이렇게 그 지금 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강룡이라는 사람이 콜럼버스인지 무가란이가 마젤란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가라는 자가 다시 동양에서 중국 대륙에 도착하여 세계 일주 항해를 하였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가란 자, 강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콜럼버스, 마젤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 1740년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땅은 본래 호지, 만주, 여진족 땅을 얘기하는 거죠. 호지. 여진족은 뭐예요? 장백산 일대, 백두산 일대 그 발원지 그 근처에서 사는 족속들을 여진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만주 저쪽 그러니까 여진족도 만주에 살았고 그 몽골도 만주, 거란, 말갈 다 만주 쪽입니다. 호지에서 바다 쪽으로 비스듬히 들어가 있다. 일본 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백두산 이 베링해협 건너자 하면은 옛날 여기가 요동반도가 지금 바다로 들어가 있으니까 백두산, 장백산 이 일대가 호지라는 거예요. 호지. 그러니까 또 해석하기는 호주를 갖다가 호지를 청해의 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청해 땅. 근데 여기에 그 직방 얘기에 보면은 호지를 일본 땅으로 해놨습니다. 일본 땅. 그러므로 그 서북쪽 하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이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인국이라고 합니다. 땅은 광막하고 사막이 워낙 넓다 이거예요. 광막이란 뜻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중원의 처지에서는 동북쪽에 나라가 되니 중원이 여가 있다. 그러면 동북쪽이잖아요. 이쪽이. 동북쪽. 동북쪽 나라가 되니 실로 우리나라 바깥쪽에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의 바깥쪽에 있다. 이 뜻이에요. 중원이는 단지 그를 도이라고만 알고 자세히 안 적어 없었는데 여지도가 있습니다. 여지도에 보면은 모두 동양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때 당시에는 다 동양이에요. 이쪽 일대가. 이게 지금 이도를 나타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지금 적도예요. 영도, 이도, 이쪽은 북이 여기는 남이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까 경주 18도라고 그랬잖아요. 개평은 42도. 그러니까 자 18도로 놓고 보면은 이 근처에가 경주가 있었단 말이고 개평이라는 것은 지금 그 남북한 최종 저 한경북도 원성 지방이 43도 정도 나가요. 그 42도 바로 그 밑에가 개평이라는데 이 경주에서 개평까지 직방거리가 6천리가 된다는 거예요. 직선거리가 6천리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옛날에는 그 만주 일대 호족들이 사는 그런 족이고 여기는 이제 몽골 쪽인데요. 그 다음에 여 위에 이제 여기가 평주 여기가 청나라의 수도 북경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복도라고 해서 북아프리카에서 300m 서북쪽으로 향하면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그 마데리아 섬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포르투갈 땅이죠. 다만 서국은 하늘을 측정 360도를 표준으로 삼고 땅에서 250m를 갈 때마다 성분 1도씩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땅의 둘레가 9만리인데 그 초창기에 강의를 할 때에 우리는 하늘과 열린 동시에 9만리 장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려보면은 9만리라고 그래요. 정확히 9만리. 그래서 우리는 9천 얘기하는 겁니다. 9만리 장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익이라는 사람이 9만리라고 나옵니다. 이제 구라파는 현재 유럽이죠. 유럽. 옛날에는 우리말로는 어우르바라고 했고 구라파라고 했습니다. 구라파. 이게 이제 마데리아 섬이 복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복자 복이 있는 섬이었다. 이게 이제 정화가 이 마데리아 섬에다 기념비를 세우죠. 정화가 1400년대 초에 해군 제독입니다.
꼭 180도에 이르니 실로 45,000리가 되어서 지구의 반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 45,000리라는 거예요. 복도까지 가면 45,000리. 그래서 이쪽도 가면은 45,000리. 그래서 9만리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지구의 반구가 된다는 뜻이. 그래서 아시아는 실로 천하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인류가 처음 발생한 지역이고 성인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인데 중국은 또 지구의 정중앙에 해남하기 때문이다. 해남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륙의 분리가 안 됐어요. 그 서구들이 완전하게 동양을 점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을 해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놓고 이쪽도 45,000리요, 이쪽도 45,000리요. 여기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니 여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만국전도, 고전 만국전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서쪽 변두리에서 구라파의 가장 동쪽까지 거리가 65여도에 불과하니 곧 1만 5천리 정도이다. 이게 중국 서쪽, 그러니까 신강 이교로 자출이라든가 이쪽에서 여기 가면은 1만 5천리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북위 23도, 27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태양이 하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 남쪽으로 남해기선, 남이 23도, 20도를 연결하는 선으로 태양이 동지에 이르러 이 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이 30여 도를 만났다가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중국에 도달하 있으면 이처럼 멀리 돌아온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세계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화가 10만 여리를 바다로 항해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아메리카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 그 민족은 사서라든가 여러 자료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1800년도 초에 아메리카는 이원이 해국 도지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메리카는 아묵리가다. 이제 아는 버그마는 자 뭐 말할 것 없이 지구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묵리가라 했고 미리가라 했고 아미리가라 했고 미리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고구려봉기나 백제봉기, 조선왕조 실록 등이 이미 다 등장하고 있었죠. 이제 해국 도지는 설명된 임칙서, 송나라 때 포청천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진 임청천이 쓴 사주지를 바탕으로 기록을 했다 한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이미 사주지에 이렇게 아묵리가, 미리가, 아미리가, 미리견, 이게 1200년도에 그때가 송나라 때 아닙니까? 1200년대부터 이 사주지를 바탕으로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때부터 아묵리가, 미리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묵은 우리가 아마존 일대로 이 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묵향이 나오는 세계 심장 허파를 상징하는 아마존 일대를 갖다가 아묵이라고 비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산 정약용 시집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아묵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묵의 경계는 남쪽으로 적도 아래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밀려오던 조수가 아묵의 모서리 꺾여졌다가 가까스로 다시 소생했을 적에는 또 일본에 차단당하게 된다. 그 예병이 어떻게 북계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써놨습니다. 이제 조수 간만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에 보면은 조선 동북쪽에 여신이 있으며 그 동쪽에 노아간이 되고 그 동쪽이 백호가 되는데 그 사이가 10도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나라 서수라로부터 백호 이르까지 3천리에 불과하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북쪽에 있는 백호라든지 노아가라든지 서수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의미합니다. 서수라는 건
우리 대조선의 영토가 끝나는 곳으로서 동쪽으로는 큰 바다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사막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갖다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농함집에도 나와 있고요. 백호 남쪽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바다를 건너면 이름 없는 큰 섬이 있고 이 섬에서 또 하나의 조그마한 바다를 건너면 일본의 동북쪽이 되니 이 섬이 분명 하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 하이의 이도는 우리나라 북도와 서로 대치된다. 자, 그 사이를 보면은 해로 삼천리로서 풍파가 몹시도 험하며 통례할 수가 없다. 그 사이에 해로가 삼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삼천리가 됩니까? 지금 300몇 리죠. 일본까지 건너가는 게 배로 건너가는 게 그 200km 정도니까. 백호와 아니 사이는 그 바다가 마치 선과 같고 양쪽 해안은 큰 산이 서로 끼고 있는데 이를 일러 아니엄엽이라 한다. 이 아니엄엽 서쪽은 중국의 대륙과 연접되어 있고 곧 흑룡강 불악을 말한다. 아니엄엽 동쪽은 따로 일대주를 이뤘으니 이것이 이른바 북암흑이다. 하이가 우리나라 동쪽인 것이 비록 이와 같으나 이미 일본과 서로 통례하고 또한 그 선박의 제작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으니 혹시 걱정거리가 될까 염려된다. 이 말은 외인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항상 그 사서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에 아니엄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링해협이라고 합니다. 아니엄협을. 그러면 이 서쪽은 중국 대륙이고 이 대륙이고 중국, 동쪽은 흑룡강 불악입니다. 흑룡강. 자 이거 김정문 선생이 이 지도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본 지도는 1757년도에 북하가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 지금 김정문 선생이 채색을 해놨어요. 채색을 해서 여기에 이제 1번을 보면은 혼동강이라고 해놨습니다. 혼동강은 이 백두산 북쪽이라든가 서북 쪽에서 밀려오는 강들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흑룡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흑룡강에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동해로 빠지는데, 지금 백두산은 아니죠, 서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백두산물은. 그래서 이게 쭉 가면 이제 대서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이 아래에 보면은 옛날에 하구원이 있어가지고 하구원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 하구에서 고래들이 떠놀고 돌고래라든가 이런 게 떠놀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사설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지금 지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 혼동강이라든지 흑룡강이 어디로 갔냐? 바로 지금 흑룡강성 그 하얼빈 흑룡강성으로 지금 옮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 혼동강, 흑룡강 여기를 또 비정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북한에 백두산이 있는데 거기에 두만강하고 압록강하고 또 송화강이 있는데 그걸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송화강을 흑룡강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몽골이 있었는데 몽골을 또 1만 리 떨어진 지금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지명 이동을 시켜놨잖아요. 그 만주는 이제 동북 삼성으로 만주로 또 비정을 해놓고, 이게 전혀 지금 사서로 비교를 해보면 안 맞는 거예요. 하이는 하이국, 장인국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신당서에 보면은 장인은 그 키가 거의 3장, 사람이 키로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3, 4m가 된다는 거죠. 3, 4m. 장인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톱니 이빨에 갈퀴 손톱에다 갈퀴 손톱. 갈퀴 아시잖아요. 이렇게 긁어버리면 그 갈퀴 손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이렇게 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인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화식을 하지 아니하며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 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하이국, 장인국 이게 일본 땅은 하이하고 근접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지도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카나다 서북쪽을 위치하는 겁니다. 서북쪽. 또 현재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쪽 그 위쪽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쪽 위쪽으로. 그러면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항. 임진왜란 때 약 한 2년 8개월간 그 애국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람은 간양록에다 사실은 강항이라는 사람이 간양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표류를 하다가 잡혔대요. 표류. 포로로 잡힌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심한 거 아시죠? 임진왜란 때 표류를 하다가 잡힌 거야. 어디로? 일본으로. 근데 여기 간항록에가 하이가 나와요. 하이국. 그리고 금도 엄청난 사실, 금광 발견 이런 것도 다 써놨습니다. 간항록에다가 표류해온 처지라고 분명히 기록이 났어요. 표류해온 처지. 여기 대청 위에 나와서 그 지방의 지방의 태수가 나와가지고 맞이를 했어요. 표류를 하고 가지고 그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그리고 이 엄청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우. 그리고 다른 군으로 가니까 진경군이라는 가니까 그 군에서도 출참 밖에 나와가지고 맞이하면서 후하게 대접하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관백이 시켜가지고 관백 그 지방의 수령이죠. 하나에 지금 그 요코하마라든지 나가사키라든지 그 지방의 총 대회장을 옛날에 일본에서는 관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가들은 관백을 일본의 총 그 군사 정치 행정을 다 쥐고 있는 그러한 막강한 실력자로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그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 관찰사급 정도예요. 관백이. 그 관백이 불렀어.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선조 때 형조 자랑을 하고 있을 때요. 형조 자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형조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총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마, 쉽게 말해서 그 여러 사람이 들어준 것을 가마하는 거죠. 그 가마를 타기를 하는데 이 강항이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가마를 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물며 표류해온 처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런 거 싹 빼버렸어요. 이 간양록에 사서에 보면 표류를 했는데 어떻게 형제 간에 또 자식 간에 도망을 치다가 피난 가다가 영광 앞바다 그 위쪽에서 잡혔다. 전라도 영광 앞바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비정해놓고 이렇게 역사에 사기질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강항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급히 알려줘야 돼.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들한테. 그 옛날 육지보다 배가 더 빨랐잖아요. 육지는 막 상간 오지 이렇게 팽팽팽 돌아다니는 배는 쭉 물길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표류를 하고 있을 때 일본 어느 지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지방에 이제 들어가서 잡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강항이 일본의 최초의 주작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나와요. 주작. 자, 여기에 이제 강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동산도 팔국 해중에 금산사가 있는데 우리 금산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있잖아요. 충청남도에 있나요? 전라북도 금산사가 있나요? 금산은 저기 금산사는 전라북도 경읍 충청북도로 편입이 됐죠. 그랬어요? 예, 금산이. 그 논산 우회가 그쪽이 그 금산 아닙니까? 금산이 있고 예. 충청남도. 예. 그 금산사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요. 금산사가 있는데 목욕제기를 하고 금의 수량을 원하고서 배를 타고 캐오는데
원한 수량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돌아오는 배가 파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중이라고 그랬어요. 바다 중에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 근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가니까 해중에 구금산도라고 써놨더라고요. 구금산도. 샌프란시스코를 구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금산. 지금 구글 지도를 쳐보면 구금산을 때려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나온다니까. 샌프란시스코 나와. 근데 거기에 구금산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구글에 치면은 영어로도 써져 있고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그 금산사가 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 바다하고 이쪽 육지하고 저쪽 육지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갈라져 있는데 그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에 구금산도라고 섬이 있더라니까. 그럼 거기에 금산사가 있지 않았나?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옛날 노다지 아시지 않습니까? 노다지. 그 지역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에요. 골드러시 땅. 그 다음에 더 많은 땅은 뭐냐면 운산이요. 운산. 함경도 운산. 평북 운산인가. 운산에가 우리는 또 제2의 노다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설을 보면은 거기에 최초의 선교사가 고종한테 그 분할을 받아서 거기에 운산을 했는데 미국이 알래스카를 주를 갖다가 땅을 샀을 때 700만 달러를 줬어요. 소련에. 700만 달러를 알래스카 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산에서 한 해에 금강 캐우로 하는 게 2260만 달러인가? 한 해에 캔 금값이 2200만 달러. 그게 3배를 캐버렸다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 주를 살 금액에 3배를 더 캐버린 거예요. 운산도 이제 나중에 차차 나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곳은 하이에 접해 있고 끝없이 광막에서 사막이 넓다는 거예요. 광막이라는 것은. 외국의 정부가 한 주의 길이와 넓이에 미치지 못한다. 사막이 얼마나 컸으면 외나라가 이 광막의 한 주 그 얘기하면 보통 3천리를 얘기해요. 3천리. 평균적으로 사서에 보면 3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국이.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외노들, 근데 애구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애노라고 합니다. 애노들이 늘 말하기를 오주로부터 바로 조선의 동북지방에 동북지방 그 길이 아주 가까우나 북해는 바람 메서도 건너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북해는 북극해를 얘기합니다. 지금 북해의 바람이 너무 또 거기는 사시사철 얼어 있어. 빙하지대 그냥. 거기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메서워서 이제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적인데 외노들이 탈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1602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조선으로 기한을 하죠. 조선 정부에서 이제 보내라 하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동산도 8국 아까 동산도 8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동산도 8국에 금강에 보니까 금강이라는 13군이면 곡수시면 1000배를 거두고 봄 기후가 일찍 오면 대대상국이다. 민홍원 18군이면 산원 점포가 많은 대상국이다. 비타는 4군이면 제목이 많고 오곡이 익지 않으며 하하국이다. 신농은 10군이며 땅의 길이가 부담 대대의 하하국이다. 상야는 14군이며 기후가 따뜻하고 비담 문명이 풍성하고 대대상국이다. 하야는 9군이며 곡식을며 100배를 거두며 중상국이다. 이렇게 이제 쭉 써놨는데 동산도 8국은 지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옛날에는 일본이 그 군현이라고 하지 않고 동산도라고 그 도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동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산도에 그 동쪽에가 산이 엄청 많았는데 그 산에가 나라가 8개의 나라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8개. 대상 삼국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강항이 에노들한테 들었고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하이국과 인접돼 있어. 근데 거기를 가면은 북극해가 바람이 매서워서 건너갈 수가 없고 또 이제 지금 말하면 럭키 산맥 쪽인 것 같아요. 럭키 산맥을 넘자니 하이국이 있어가지고 그 장인들 내 키의 3배가 되는 그 장인들이 와서 입은 톱니이빨이고 손은 갈키 손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탈출을 못한다고 애너들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에 분명히 강항이 잡혀간 곳은 지금 일본이 아니고 저쪽 미국 북미 대륙 서부 쪽에 가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선의 중국과 군사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은 나라의 중심에 있는 천자 황제가 계시고 천자가 계신 것을 중심으로 둘러싼 게 한양 한성이며 한양 한성을 둘러싼 게 경기로서 중국이라고 불렀다. 경기도를 지금 현재 경기도가 서울을 갖다 둘러싸고 있습니까? 경기도를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라고 불러야겠네. 지금 대한민국 얘기하면. 근데 경이라는 건 뭐예요? 자, 한양도 있고 한성도 있고 각 그러면 동경, 남경, 서경, 북경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 경을 갖다가 기로서 지켜주는 것을 한자 풀이들 그대로 하자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황자가 계시는 곳하고 한양 한성을 둘러싼 게 바로 중국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나라라고 그 상업지인데 청나라의 상업지 중강통상장정에 보면은 조선의 황제가 계시고 한양 한성이요 경기 지역은 중국이다. 또 밝혀놨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계신 곳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청나라가 제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가 조선의 제국이었다. 그 현재 서울은 이제 외인들이 새로 궁궐을 짓지 않습니까? 경복궁이니 덕수궁이니 이런 창녕궁이니 새로 지어서 외인들이 한성도 아니고 그냥 경성이라고 해놨어. 경성.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중국이라는 이치를 지금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군사력을 보면 국조보감 제11권 세조 25년에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건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여기를 살펴보니까 함대가 1만 척이었다고 나옵니다. 1만 척. 그러면 이제 홍건적도 나와요. 그 다음에 명진옥이라는 명나라를 세웠다는 게 홍건적이를 우리는 주원장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원장이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진압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명진옥이가 잠깐 명인으로 칭했다가 없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무슨 명태조가 나오고 명태조는 주원장이다 이렇게 사기를 많이 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고려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즉 고려가 그때 당시에 힘이 없어져 자꾸 힘이 없어지고 주변에 나라가 약해지면은 고려가 대제국이었거든요. 근데 내분이 일어나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그 암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저 북쪽에 여진족, 만주족, 말갈족들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외적들이 나오고 서쪽에서는 서구들이 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단속을 못하여 이렇게 뜻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이 번갈아 모멸하 했고 서모랑캐들이 함부로 침탈을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후기입니다. 1300년대 후기 나하추 이제 나합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하추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나라 잔당 세력 총 대장 나하추가 눈을 부릅뜨고 홍건적이 기세를 떨치고 오만한 중이 바로 하고
여진족장이 날뛰었더라. 그때 당시에 고려 후기 시대 때를 갖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야신 태조께서 신물을 크게 드날려 하늘의 이음을 펼치니 빛나고도 당당하도다. 이제 그 조선이 개국됐다는 거고 여기는 고려 말 상황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근데 고려 마지막 왕이 이제 난을 일으키려 이제 모반을 꾸몄다는 거예요. 이건 그 간언을 들어야 되는데 충직한 부하들의 신하들의 그 직언 간언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이제 난을 모반하려다가 이제 들켰다는 거예요. 이 저기는. 근데 이 섬 오랑캐 지금 그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섬 오랑캐가 헤아리지 못하고 섬 오랑캐는 세계 도를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세계 도라고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나?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멀리 하면은 그 호주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육을 했다. 변방을. 그 우리 조선인들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척의 배로 소굴을 갖다가 정벌냈다는 거예요. 쳐부쉈다는 거죠. 소굴. 외적의 잔당을 소굴했다. 그러니까 나아추라든지 원나라 잔당 세력, 그 다음에 고려의 그 마지막 왕이 음모를 모반을 깨하라는 거, 그 다음에 홍건적이 난을 또 일으켰을 때 이걸 다 제압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외놈들이 이제 와서 만척의 배로 바람을 타고 그 소굴을 쳐부쉈다. 이렇게 지금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척이라면은 해군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 5천척은 보급선이라 하고 5천척이 군사 300명만 실었어도 150만 명의 해군 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만 명 만척. 그러다 태종 때는 이제 싸우다가 이제 뭐 배가 침몰했을 텐데 태종 때는 6,800척으로 나와요. 6,800척. 그러면 만척을 그때 당시에 그 이수신 장군의 배를 갖다가 500톤 뭐 이렇게 많게는 1,200톤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배들 갖다가 대한민국 남해안 쪽에다 깔아보십시오. 만척 다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3대 창조 6,800척의 함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삼제도해를 보면은 이제 왕기라는 사람이 1607년도에 그 저술한 책입니다. 삼제도의의 16세기, 17세기 세계인의 모습. 근데 여기 보면 몽골인 그때 당시에 여진족이에요. 여진족들은 이렇게 생겼다. 이성계의 그 의형제 퉁두란을 보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진족. 그다음에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을 이렇게 그렸어요. 흉노족은 이제 기마민족이라고 하죠. 세계 최대의 기마민족을 흉노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키다족이 흉노족이냐 아니냐 그것도 이제 설이 많은데 스키다족들은 흉노족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그냥 사람을 그 목숨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족속들을 스키다이저라고 그래요. 근데 흉노족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흉노족을 이제 훈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나눕니다. 이제 황청 직공도를 저기를 쳐보면은 이 그림들이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채색을 해서 좀 알기 쉽게 했는데 그 이연의 이마필기가 썼는데 이 황청 직공도를 해설을 해놨어요. 이 사람 그때 이제 조공을 바쳐요. 조공. 각 나라의 그 사신들이 와서 대조선에 조공을 바치는데 그때 조공 바치러 온 사람들의 모습만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 관리들이 옷 입었을 때 그다음에 관리를 따라온 그 수행원들 있지 않습니까?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 또 뭐 정화도 수없이 기려놨겠죠. 근데 그 황청 직권도가 총 4만 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라든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음데리아라고 우리는 이탈리아를 써놨습니다. 음데리아 이것이 그 똑같습니다. 거기 언어로 이탈리아라고 쓴 거지. 이탈리아 쓴 거지. 음데리아라고 우리는 이탈리아를 칭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구 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네덜란드. 영국은 힘이 없을 때 네덜란드의 속국이 영국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그 이마필기의 해설을 나온 겁니다. 살결이 하얗고 코가 오뚝하며 검은 전을 삼각으로 꺾어서 모자를 만든다. 근데 검은 이제 전이라는 것은 그 모자에 그 저기가서 삼각이 된다는 거죠. 앞에는 딱 하나, 뒤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교황청 예수교의 신부 수녀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 황청 직공대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서 양국 이승이라고 써놨는데, 다 승려들이에요. 승려. 우리야 뭐 좋게 말해서 신부라고 하는데 승려가 또 최고의 대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들을 하도 비하해서 우리나라 그 저기 사서에는 그 최근 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라에 보면은 이 교황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적인 나라가 있었고, 또 교황이 군주를 딱 시켜, 야 영길국 네가 가서 통치해. 그래서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대서 양국. 그러니까 서양을 크게 나누면은 두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황청하고 군주가 있었다는 거. 두 가지. 두 나라가 크게 그때 당시에 17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란국은 네덜란드라고 얘기하죠. 네덜란드. 또 영길이라고 칭하지만은 그 땅이 불란서와 가까웠다. 그들은 항상 큰 배를 몰고 다닌다. 네덜란드에는 옛날에 그 해상 왕국이었죠. 네덜란드가 유럽 쪽에서. 네덜란드가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영국이 바로 네덜란드의 속국이었어요. 미국 아까 저기 얘기했죠. 미국 신윤보가 아까 그림 폭포 밑에서 안 한 애들 저기 목욕하는 거. 근데 펜실베니아 대학의 김홍도가 그린 이 12병풍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그 우리 교사들 저기 그 뜻있는 분들이 교수가 밝혀낸 건데, 이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사극이나 그 사서의 역모를, 사서 말고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이게 조선의 군사 맞습니까? 김홍도가 그린 거라니까. 모자 보세요, 모자. 뭐 말 타고 이런 그 저기 다른 것은 뭐 갔겠지만 어디나. 터번 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청에 모자를 쓰고 있는 김홍도가 그러면 청나라 사람이었어? 자, 지금 요 군사들이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사냥.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사냥하는 거 하고, 또 다른 편은 이제 싸우는 그림도 있는데, 이 엄청난 것도 그림으로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역사, 대조선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왜곡된 거, 이런 거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1893년도 이게 주화입니다. 한 푼짜리 주화. 그러면 그 대조선이 1893년도에도 이렇게 금속으로, 지금 구리동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구리동은 엄청난 값어치 있거든요.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 동도 있지만 그 기념주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조선 개국 501년이라고 썼는 게 1893년이 맞죠. 1392년도에 개국을 했으니까. 동만 만들어내면 뭐예요? 녹이 쓸어버려 나중에. 까매져. 그래서 금을 갖다가 입히는 거예요. 이런 동전에는. 자, 이 사람이 데라우찌입니다. 데라우찌. 조선의 3대 통감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1대는 이등박문, 2대는 소네라는 사람이, 3대는 데라우찌인데, 이 사람이 코리아의
통감이라고 갖다가 하지 않고 그냥 지방 행정 책임자라고 써놨어요. 쿠바가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데라우치를. 우리는 통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쿠바는 하나의 지방 행정의 책임자였다.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 털어서 이게 이제 한 수천 장 있어요. 이제 코리아를 대변하는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연분홍 저고리하고 녹색 치마하고 어울리는 딱 맞잖아요. 그 이제 복색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하는 거. 이때 당시에 쿠바에서 살았던 조선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쿠바에 절이 있어, 절. 여기도 이 절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근데 이런 문이 지금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 집 위에다 탑을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본당이야, 본당. 본당 위에다 이 탑을 몇 층이야? 6층 석탑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상 지금 뭐 가마구치 현인가요? 거기 그 요코하마 그쪽에 가면은 이 불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상. 저도 확인했거든요. 똑같은 불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쿠바에서 일본 놈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데라우치 초대 통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쿠바 지역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아니고. 자, 복색.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사파를 그려놨는데 지금 우리 모습하고 같습니까? 거기는 열대지방이라서 이런 복색을 했어요. 이런 복색. 이게 전혀 안 맞다. 전혀 안 맞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자, 이제 진화가 나옵니다. 진화. 지금 우리는 청으로 알고 있잖아요. 청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총 대빵이야. 청해. 근데 이 사람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청이 조선을 갖다 지배했고 조선이 석국이었다면은 이 사람 얼굴 정도는 고종처럼 가짜 고종이지만 고종처럼 다 알려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 근데 이 사람 얼굴 보면 알겠냐고요? 이완스카인데 이게 오색기예요, 오색기. 이 오색기가 어디로 써요? 이 오색기가 태평양에서 그 증기회사가 있어요. 그 우편을 실어 날리는 그 깃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평양에. 이게 대조선기였다는 거죠, 이게 오색기가. 그래서 그 코리아호를 운행했던 태평양 증기 우편 회사가 있습니다. 그 깃발이에요, 이게. 이 깃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프레지던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프레지던트도 잘 알아야 돼요. 회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까? 유한스카이가 태평양 증기 우편 회사의 사장 아니면 회장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유한스카이가 뭘 냈어요? 청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냐? 복색부터가 틀리죠. 이게 모자도 틀리고 여기는 댕기머리 했지 않습니까? 변발해가지고 댕기머리 했어. 우리 민족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의 관점을 놓고 정확하게 판별을 해줘야죠. 자,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진화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해서 고려인이라고도 하고 청을 갖다가 이제 코리아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채색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깃발이 오색 깃발 앞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에는 코리아 깃발을 달고 이게 이제 1902년도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사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미 합중국 깃발이 있어요. 제일 뒤에가. 제일 앞에는 코리아 딱 KOR이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색기 아까 저기 그 진화라고 하는 그 사람이
깃발로 사용했던 오색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코리아호가 세계 최대의 태평양 여객선이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걸 보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영국 뭐 그 런던 타임즈나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이런 다 보도를 했지만 홍콩 기사를 보면은 정확히 쓴 거예요. 이게 18,000톤급이에요. 이게 배가 18,000톤급. 이게 이제 1902년도에 덴버발로 한 증기 여객선 진 소식을 전했다. 이게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덴버가 어디가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 위의 도시. 이게 캐나다 덴버를 얘기하는 거죠. 덴버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덴버 공항이라고 또 있잖아. 거기 있죠. 중심부에 있는. 중심부. 거기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로 운행하는 배예요, 이게. 그래서 덴버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가 1902년 11월 26일인데 이 배는 지금 그 시베리아 호라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호. 시베리아 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호. 그다음에 요 지나 호가 있고 그때 당시에 코리아호, 시베리아호, 진화호 제일 먼저 만든 게 코리아호입니다. 코리아호가 그 영국에서도 이 코리아호가 있었고 미국의 그 포경선에도 코리아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코리아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호보다 더 먼저 일찍 만들어낸 게 제일 처음에 지정한 게 코리아호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의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엄청난 진실이 많이 나와요. 깜짝깜짝 놀랄 그런 것들, 유물이라든지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중들,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정말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민족들 그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정말 왜 우리가 아메리카에 있었는가? 1494년도 2차 세계 항해를 떠났던 콜럼버스가 쿠바에 아까 쿠바 나왔습니다만 쿠바에 도착했을 때에 조선인을 봤다고 기록을 해놉니다. 기록을 해놉니다. 그래서 하얀 포를 입고 이렇게 삼배옷, 무명적삼 이런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수십 명을 봤다. 그 기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의 물과 음식을 대접을 받고 떠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인이라고 해서 꼭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땅이라고 해가지고 꼭 대한민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선인은 세계 각지에 다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요. 조선인 중에는 백인 모습과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흑인들하고 또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인디언들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세력이 커지면은 초대를 해가지고 만찬장을 갖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인디언들. 그렇게 해서 땅을 다 야금야금 다 뺏어가는 게 지금 현재 서구 양키들의 못난 악행 중에 악행. 어떻게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그보다 더 나쁜 짓거리를 합니까?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